중재법. 제1장 통치.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9조와 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이 법은 중재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 절차와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 중인 조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정의. 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란 중재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을 내리는 단독 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제4조 서면의 통지. 1.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 연락 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을 적용할 때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연락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연락 장소, 우편 연락 장소로 등기 우편이나 그 밖의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는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5조 이의신청권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 규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권을 상실한다. 제6조 법원에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 관할 법원.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 합의에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이하 법원이라고 한다. 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을 경우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제14조 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 결정. 3.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 종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 종료 결정. 4. 제17조 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 심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 심사. 4의 2. 제18조의 7에 따른 임의적 처분의 승인 또는 음,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 제공의 명령. 5.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정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 결정. 2.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 사항에 따른 중재판정의 원본의 보관. 2. 제36조 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4.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어, 피, 음,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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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제2장 중재합의 제8조 중재합의 방식. 1.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의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떤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음,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이 중재 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 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중재 합의와 법원의 제소. 1.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 다만 중재 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존 처분.
중재 합의의 당사자는 중재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인 법원에 보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중재판정부. 제11조 중재인의 수. 1.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12조 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2. 중재인의 신청 절차는 중재인의 신청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2.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1. 단독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4.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1.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2.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 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절차. 1.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1.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 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법원이 계속 중일 때도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15조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 종료. 1.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된다. 권한은 종료된다. 1.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 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른 권한 종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 종료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16조 보궐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 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언제부터 따른다는 거지?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단 권한에 관한 결정. 1.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의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신청 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해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5.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 문제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 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7.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8.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9.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판단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은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다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의 2. 임시적 처분. 제18조 임시적 처분. 1.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고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본안에 대한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 절차 지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조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 판정이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존의 방법 제공. 4. 분쟁
4. 분쟁 해결의 관련성 분쟁 해결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제18조 2. 임시적 처분의 요건. 1. 제18조 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손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 판정에 포함된 손해를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제18조 제2항 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의 3. 임시적 처분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 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18조의 4. 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 5. 고지의 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 6. 비용 및 손해배상. 1.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 판정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 7.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1.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3.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 제공을 명령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중 보존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 8.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 1. 1.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1.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2.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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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임시적 처분의
처분의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할 수 없었던 사실. 3. 임시적 처분이 중재 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 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 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 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제2항 제2호 감옥 또는 남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8조 7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 3. 음, 어, 제 음, 음, 몇 분만 보겠지? 3.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제4장 중재 절차 제19조 당사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20조 중재 절차. 1. 이 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 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거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중재지. 1.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3.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 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 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중재 절차의 개시.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 2. 제1항의 중재 요청서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 합의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3조 언어. 1. 중재 절차에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2.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하는 것이 없으면 당사자의 준비 서면, 구술심의,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그 밖의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3.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증을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1.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 방어, 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심리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 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 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 심리를 하여야 한다. 이 중재판정부는 구술 심리와 그 밖의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 심리 기일 또는 증거 조사 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 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26조 어느 한쪽 당사자의 혜택 1. 신청인이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24조 제1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 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감정인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서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8조 증거조서에 관한 법원의 협조 1.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소를 적을 사항과 그 밖의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 조서 등본, 검증조사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5.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 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제5항 중재판정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음, 음.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제30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중재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화해 1. 중재 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 제1항에 따라 화해의 내용을 중재판정으로 형식으로 적을 때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안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똑같은 효력이네.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1.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에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재판정에는 작성 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보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3조 중재 절차의 종료 1. 중재 절차는 종국 판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 판정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2. 중재 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 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중재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 판정 1.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중재 판정의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 절차에 대하여 주장되었으나 중재 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음,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의 해석은 중재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 직권으로 제1항, 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5.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32조를 준용한다. 34조의 2. 중재 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34조의 3. 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3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의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소. 1.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의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2.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다는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한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내용이고 이거는 형식이고. 다. 중재 판정이 중재 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 판정이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 판정이 중재 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대상이 아닌 중재 판정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이 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 판정이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3. 중재 판정 취소의소는 중재 판정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 4. 해당 중재 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 판정의 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7조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1. 1. 중재 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 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 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중재 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3.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 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 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 번역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적을 수 있다. 6. 제1항의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7. 제6항의 즉시 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재판 기록이 원심 법원에 남아 있을 때는 원심 법원을 말한다.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8. 제2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38조 국내 중재 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1. 중재 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제36조 제2항 제1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 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음. 이 중재 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 외국 중재 판정 1.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한다. 2.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치,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개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있다.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 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음,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